내가 대학 등록금을 위해 부모님의 재산을 날려버린 그날, 나는 강남의 고급 클럽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었다. 부모님의 전화가 울릴 때마다 무시하고 늙은이들 돈으로 사는 자유야 라고 중얼거리며 더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의 빈 무덤 앞에 서서 나는 그 돈이 피와 땀으로 모은 전 재산이었다는 걸 깨달았고 내 손으로 그들을 죽인 셈이었다. 그날은 서울의 혹독한 겨울이었다.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나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으로 달려갔다. 엄마, 아빠. 제가 서울대에 붙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서 계셨다. 우리 집은 변두리 아파트, 그마저도 오래된 곳이었다. 우리 아들, 내 꿈을 위해 뭐든 할게 아버지의 말에 나는 고마움을 느꼈지만 그땐 그 무게를 몰랐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자 모든 게 변했다. 친구들은 부유한 집안 출신들이었다. 그들은 명품 가방을 메고 제 차를 타고 다녔다. 나는 그 속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야, 너 왜 그렇게 촌스럽냐? 친구들의 조롱이 가슴을 찔렀다. 부모님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았다. 그 돈으로 나는 미국 유학을 준비했다. 하지만 유학 준비 과정에서 나는 점점 타락했다. 첫 번째 실수는 클럽이었다. 친구가 데려간 강남 클럽에서 나는 처음으로 호화로운 밤을 맛봤다. 음악이 몸을 흔들고 술이 머리를 어지럽혔다. 이게 진짜 삶이야, 나는 속으로 외쳤다. 그날 지출한 돈은 부모님의 한 달 월급만큼이었다. 다음 날 후회했지만 곧 또 갔다. 유학비는 통장에 그대로 있었지만 나는 조금씩 손을 댔다. 조금만 유학 가기 전에 즐기자. 시간이 지나면서 지출은 걷잡을 수 없이 늘었다. 명품 옷,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여행까지. 친구들과 제주도로 간 여행에서 나는 카드로 수백만 원을 긁었다. 부모님 돈이잖아. 나중에 갚으면 돼. 그렇게 자신을 속였다. 부모님의 전화는 점점 잦아졌다. 아들아, 요즘 어때? 돈은 잘 쓰고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네, 공부 열심히 해요 라고 거짓말했다. 사실 유학 준비는 뒷전이었다. 어느 날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다. 유학비 전부를 써버린 거였다. 패닉이 왔다. 어떻게 하지? 나는 친구들에게 빌렸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피했다. 너 돈 없어? 그럼 왜 따라다니냐? 그 말에 나는 분노했다. 부모님께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대신 더 깊이 빠져들었다. 도박에 손을 댔다. 온라인 카지노에서 나는 잃은 돈을 만회하려 애썼다. 하지만 더 잃었다. 부모님은 이상함을 눈치챘다.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오셨다. 아들아, 집 팔아서 마련한 돈, 유학 가는데 썼니? 아버지의 눈이 붉어졌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네, 다 썼어요. 준비 중이에요. 거짓말이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돌아가셨다. 그 후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졌다. 어머니는 과로로 쓰러지셨고 아버지는 심장병이 왔다. 나는 알면서도 가지 않았다. 바빠요 라는 핑계로. 마침내 유학은 물 건너갔다. 돈이 없었으니까. 나는 서울에서 알바를 하며 살았다. 하지만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다. 여전히 클럽을 드나들었다. 친구들은 떠났지만 새로운 무리를 만났다. 그들은 더 위험했다. 마약까지 권했다. 나는 거부했지만 압박감에 시달렸다. 이게 내 인생이야? 부모님 희생으로 내 양심이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그날 밤
전화가 왔다. 병원에서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달려갔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다. 아들아, 내 유학비. 그게 다였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울었다. 하지만 늦었다.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나는 홀로 서 있었다. 친척들은 나를 비난했다. 내가 부모님을 죽였어. 그 후 나는 변했다. 아니, 변하려 애썼다.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빚쟁이들이 쫓아왔다. 나는 도망쳤다. 서울 거리를 헤매며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했다.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부모님의 빈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이미 팔린 상태였다. 새 주인이 들어오기 전 짐을 정리해야 했다. 먼지 쌓인 방 안에서 나는 옛 사진을 발견했다. 어린 내가 부모님 품에 안겨 웃는 사진. 이게 나였어. 눈물이 흘렀다. 삶은 더 가혹해졌다. 알바로 버는 돈은 빚 갚기에 썼다. 친구들은 모두 떠났다. 홀로 사는 원룸에서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부모님의 얼굴이 나타나 돼?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미안해요. 중얼거릴 뿐이었다. 어느 날 옛 친구를 만났다. 대학 동기인 민준이었다. 그는 성공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얘야, 너 요즘 어때?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 민주는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부모님 일, 들었어. 내가 돈 다 써버린 거, 소문났어.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누가? 모두 알아. 내가 클럽에서 돈 쓰는 거 봤다. 민주는 나를 도우려 했다. 일자리 소개해줄게. 다시 시작해.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내 잘못이야. 혼자 갚아야 해. 자존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빚은 쌓였고 나는 더 깊이 빠졌다. 결국 사채에 손을 댔다. 조금만 빌려서 갚자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사채업자들은 무자비했다. 돈 안 갚으면 내 다리 부러뜨릴게. 그들의 위협에 나는 떨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부모님의 무덤에 가서 빌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복수. 아니, 속죄. 내 인생을 바꾸기로. 취업을 시도했다. 이력서를 냈지만 과거가 발목을 잡았다. 대학 중퇴. 이유가 뭐야?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결국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었다. 더운 여름, 땀 흘리며 벽돌을 나르는데 부모님의 고통을 느꼈다. 이게 당신들의 삶이었어.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거칠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친구를 사귀었다. 형님뻘 되는 분이 계셨다. 인생은 한 번 실수로 끝나지 않아. 다시 일어나 그의 말에 힘을 얻었다. 밤늦게 공부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유학은 못 갔지만 내 힘으로 성공할게. 하지만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왔다. 현장에서 나를 끌고 갔다. 돈 내놔. 주먹이 날아왔다. 나는 맞으면서도 버텼다. 갚을게요. 시간 주세요. 그들은 웃었다. 내 부모처럼 될래?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부모님을 모독하는 순간 나는 반항했다. 주먹을 휘둘렀다. 싸움 끝에 나는 병원에 실려갔다. 갈비뼈가 부러졌다. 민준이 달려왔다. 바보야,
왜 혼자서 그는 변호를 해주었다. 사채업자들을 고소했다. 불법 이자야. 싸울 수 있어. 법정에서 나는 증언했다. 내 잘못을 인정하면서. 판사는 선처했다.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네. 그 사건 후 나는 자유로워졌다. 빚은 민준의 도움으로 갚았다. 갚을게 나는 약속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회사에 들어갔다. 작은 IT 회사였다.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밤새 코딩하며 부모님을 생각했다. 이게 당신들이 원하신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았다. 꿈에서 부모님이 나타났다. 아들아, 행복하니? 나는 울며 대답했다. 아니요. 미안해요. 속죄의 길은 길었다. 회사 생활이 안정되자 나는 옛 추억을 되새겼다. 부모님의 고향, 시골 마을로 갔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논밭이 펼쳐진 풍경이 변함없었다. 여기서 부모님은 행복하셨을까? 나는 중얼거렸다. 마을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부모님을 기억했다. 내 부모님, 정말 착한 분들이셨어. 내 유학비 위해 집 한 거 모두 알아. 그 말에 부끄러웠다. 한 아저씨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잘 사는 게 그분들 위로가 될 거야. 위로가 되었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여자친구를 만났다. 지은이었다. 회사 동료로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너의 과거 알아?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상관없어. 지금 내가 중요해.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받아주었다. 우리 관계는 깊어졌다. 데이트할 때 나는 부모님 이야기를 했다. 내가 잘못했어. 그 돈으로 지은은 손을 잡았다. 과거는 과거야. 앞으로 잘하면 돼. 그녀와 함께 나는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가족이 나타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부유한 사업가였다. 우리 딸이랑 사귀는 놈이 부모 재산 탕진한 놈이야. 그는 나를 조사했다. 과거가 드러났다. 헤어져. 그의 명령에 지은은 울었다. 아빠, 제발. 하지만 그는 완강했다. 나는 분노했다. 내 잘못이지만 바뀌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다. 지은은 압박에 못 이겨 헤어졌다. 미안해. 그녀의 마지막 문자. 나는 무너졌다. 다시 홀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책했다. 그 후 나는 일에 매달렸다. 승진했다. 팀장이 되었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밤에 클럽을 다시 찾았다. 한 번만 하지만 그 한 번이 다시 습관이 되었다. 돈을 쓰며 고통을 잊으려 했다. 이게 나야?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얘야, 또 시작이야. 그는 나를 흔들었다. 부모님 생각해.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 다시 타락하면 모든 게 끝난다. 나는 치료를 받기로 했다. 상담소에 갔다. 내 잘못을 어떻게 속죄할까? 상담사는 말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게 첫걸음이야. 상담 과정에서 나는 어린 시절을 돌아봤다. 부모님의 사랑이 컸다. 내가 우리 자랑이야. 그 말들이 떠올랐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이제 진심이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다.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나는 밤새 일했다. 이 돈으로 부모님 재단을 만들자. 꿈꿨다.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보너스를 받았다. 그 돈으로 마을에 장학금을 만들었다. 부모님 이름으로. 마을에서 행사가 열렸다.
내가 후원한 장학금 수여식. 아이들이 웃었다. 감사해요. 그 말에 부모님이 보이는 듯 했다. 잘했어, 아들아. 장학금 행사 후 나는 평온을 느꼈다.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시련을 주었다. 옛 사채업자가 나타났다. 돈 갚았지만 이자 더 줘. 그는 협박했다. 법적으로 끝난 일이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과거 폭로할게? 나는 두려웠다. 회사에 알려지면 모든 게 끝난다. 민준에게 상의했다. 다시 고소해. 하지만 업자는 교활했다. 소문으로 퍼뜨렸다. 회사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팀장님, 그 소문 사실인가요? 압박감에 나는 사표를 냈다. 미안해. 옛 상사에게 말했다. 다시 실업자. 왜 이렇게 절망했다. 지은에게 연락했다. 도와줄 수 있어. 그녀는 왔다. 아빠한테 말할게. 그녀의 아버지가 도왔다. 사업가로서 업자를 압박했다. 그만해. 아니면 너도 끝이야. 업자는 물러났다. 나는 감사했다. 지은의 아버지는 나를 봤다. 내가 변한 걸 인정해. 딸을 부탁해. 우리는 재회했다. 결혼을 약속했다. 결혼 준비 중 나는 부모님 무덤을 찾았다. 이제 행복할게요. 꽃을 놓았다. 삶은 안정되었다.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 부모님처럼 키울게. 하지만 과거는 가끔 떠올랐다. 아이가 자라며 아빠, 왜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세요?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아빠 잘못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 잘할게. 아이를 키우며 나는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장학금을 확대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다.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탕하에서 성공한 남자, 기사 제목이었다. 그 기사를 보며 나는 웃었다. 이게 속죄야. 하지만 완전한 속죄는 없었다. 밤마다 부모님을 꿈꿨다. 용서해 주세요. 지은과 함께 우리는 가족을 만들었다. 행복했지만 가시가 있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니? 나는 최선을 다했다. 병원비를 댔다. 가족이니까. 그 과정에서 나는 성장했다. 인생은 실수와 속죄의 반복이야. 이제 그걸 알았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삶은 바빠졌다. 하지만 나는 시간을 쪼개 마을을 방문했다. 장학금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봤다. 한 아이가 말했다. 형처럼 될게요. 그 말에 뿌듯했다. 회사로 복귀했다. 과거를 극복한 스토리로 오히려 인기였다. 강연 요청이 왔다. 실수에서 배우는 삶. 나는 강연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감동적이에요. 강연 중 옛 친구를 만났다. 클럽에서 놀던 녀석. 야, 너 성공했네. 그는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엉망이었다. 도와줄게. 나는 말했다. 그를 회사에 소개했다. 인생은 순환이었다. 내가 받았던 도움을 주었다. 지은과 아이와 함께 우리는 여행했다. 제주도. 옛 추억이 떠올랐다. 그때 돈 낭비한 곳. 하지만 이제 가족과 함께였다. 여행 중 사고가 났다. 차가 미끄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났다. 지은이 울고 있었다. 괜찮아. 나는 웃었다. 살아났어. 그 사고로 나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 퇴원 후 나는 책을 쓰기로 했다. 내 이야기를. 탕진과 속죄. 출판되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이 편지를 보냈다. 저도 비슷해요.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그 돈으로 더 큰 재단을 만들었다. 부모님 이름으로. 이제 수백 명의 아이들이 공부했다. 마을은 변했다. 학교가 새로 지어졌다. 아이의 졸업식에서 나는 연설했다. 실수는 누구나 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아이가 안아주었다. 아빠, 자랑스러워. 밤에 부모님 꿈을 꿨다. 그들은 웃고 계셨다. 잘했어. 그 꿈에서 나는 평화를 얻었다. 책이 성공하자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재단을 확대했다. 전국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전할게 위제 수천 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은과 나는 노후를 준비했다. 아이는 대학에 갔다. 유학 갈게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내 힘으로 해 하지만 지원했다. 부모님처럼. 아이의 유학 보내는 날 공항에서 눈물이 흘렀다. 잘 다녀와. 지은이 안아주었다. 아이가 떠난 후 우리는 둘이서 여행했다. 부모님 고향으로. 그곳에서 나는 무덤을 청소했다. 이제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다. 방불 부모님의 속삭임 같았다. 인생을 돌아보니 실수가 나를 만들었다. 탕진한 돈, 잃은 부모님, 하지만 얻은 교훈. 사랑은 희생이야. 그리고 속죄는 행동이야. 이제 나는 강연자로 산다.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부모님의 희생을 소중히 해. 그들이 고개를 끄덕일 때 나는 부모님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무덤 앞에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 말로 내 이야기는 끝난다. 하지만 속죄는 계속된다. 영원히.